동네 서점의 마지막 날 3편 새로운 시작. 자, 이제 정말 마지막이네요. 서준이 서점 문 앞에 서서 말했다. 앞에는 지난 일주일 동안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민수, 영희, 철민, 지훈과 소영, 김할머니와 준호, 성민, 지혜, 그리고 오늘 처음 만난 박대한까지. 마지막 불도 끝이죠. 민수가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서준이 천천히 서점 안에 불을 하나씩 껐다. 40년 동안 매일 밤 해온 일이었지만 오늘만큼은 특별했다. 마지막 불이 꺼지자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다. 40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때 지혜가 큰 상자를 들고 나왔다. 사장님, 저희가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선물이요? 상자를 열어보니 아름다운 액자가 들어있었다. 지혜가 그린 서점 그림에 모든 사람들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사장님께서 심어주신 책 사랑이 제 마음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요. 마이너스 민수. 선생님의 따뜻함 덕분에 아이에 대한 그리움을 사랑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어요. 마이너스 영희. 인생 이모작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철민. 저희 사랑의 시작점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마이너스 지훈, 소영. 할머니와 함께 꿈을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마이너스 준호. 글자를 배우는 기쁨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김할머니. 작가의 꿈을 심어주신 은인입니다. 마이너스 성민. 운명의 책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이너스 지혜.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액자를 받았다. 정말 고마워요. 박대한이 앞으로 나섰다.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요? 네, 제가 건물주와 협상을 해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긴장했다. 이 건물의 1층을 임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박대한이 서준을 바라봤다. 사장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서점을 운영해 주셔야 해요. 새로운 형태의 서점이요? 네,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 센터 역할을 하는 서점이요. 박대한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독서 모임, 작가와의 만남, 어린이 책 읽어주기, 어르신 한글 교실, 이런 활동들을 하는 복합 문화 공간이요. 와,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민수가 감탄했다. 저희가 모두 도와드릴 수 있어요? 영희가 말했다. 저는 어린이 프로그램을 맡을 수 있고요. 저는 어르신 한글 교실을 도울게요. 김할머니도 손을 들었다. 저는 사진 강좌를 열 수 있어요? 민수도 제안했다. 갑자기 모든 사람이 참여하겠다고 나섰다. 저는 철학 독서 모임을 이끌겠어요? 철민이 말했다. 저희는 연인들을 위한 북클럽을 만들어 보겠어요. 지훈과 소영이 손을 들었다. 저는 창작 교실을 열고 싶어요. 성민도 참여했다. 그리고 저는 그림책 만들기 워크숍을 할게요. 지혜까지 합류했다. 서준은 믿을 수 없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물론이죠.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서점은 우리 모두의 소중한 공간이에요. 박대한이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다. 리모델링은 한 달 정도 걸릴 예정이에요. 그동안 프로그램 준비를 하시면 돼요. 새로운 이름도 정해야겠네요. 서준이 말했다. 여전히 책이 있는 집이면 안 될까요? 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조금 더 특별한 의미를 담으면 좋겠어요. 성민이 제안했다. 책이 있는 집, 사람이 자라는 곳은 어때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찬성했다. 한 달 후 새롭게 단장된 서점이 문을 열었다. 1층은 여전히 서점이었지만 곳곳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겼다. 어린이 코너에는 작은 무대가 있어서 책 읽어주기를 할 수 있었고, 한쪽에는 강의실이 있어서 다양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카페 공간도 생겨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었다. 재개장 첫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와, 완전히 달라졌네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아는 그 서점 느낌이에요. 오전에는 김할머니의 한글 교실이 열렸다.
오늘은 손자에게 편지 쓰는 법을 배워볼게요. 할머니가 다른 어르신들에게 가르쳤다. 오후에는 영희의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다. 아이들아, 오늘은 어떤 책을 읽어볼까? 저녁에는 철민의 철학 독서 모임이 열렸다. 오늘 우리가 읽을 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입니다. 한 주 후 성민이 처음으로 자신의 소설을 발표했다. 제목은 책이 있는 집의 마지막 날이었다. 이 소설은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성민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소설을 읽어주는 성민의 목소리에 모든 사람이 집중했다. 소설 속에는 각자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그려져 있었다. 와, 정말 잘 썼어.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멋진 소설이 되다니? 모든 사람이 감동했다. 두 번째 주에는 민수의 사진전이 열렸다. 책이 있는 집의 마지막 이야기라는 제목의 사진전이었다. 마지막 일주일 동안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었다. 서준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 영희가 아동도서를 읽는 모습, 할머니와 준호가 함께 책을 보는 모습, 연인들이 프로포즈하는 순간, 모든 순간이 아름다운 작품이 되어 있었다. 이 사진들을 보니 그때 생각이 나네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세 번째 주에는 지혜가 완성한 그림책이 출간되었다. 책이 있는 집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이었다. 서준이 영희를 위해 만든 엄마의 마음속에 사는 아이를 포함해서 서점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든 것이었다. 이 그림책의 판매 수익금은 모두 지역 도서관에 기부할 예정이에요. 지혜가 발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책과 만날 수 있도록요. 1년이 지나고 책이 있는 집, 사람이 자라는 곳은 지역의 명소가 되었다. 매일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고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다. 서준은 더 이상 혼자 서점을 운영하지 않았다. 모든 단골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었다. 사장님, 1년 전에 서점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는 정말 슬펐는데 민수가 말했다. 지금 보니 더 좋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서준이 웃으며 답했다. 혼자서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모두 함께 하니까 더 의미 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다른 지역의 서점 사장들이었다. 저희도 이런 서점을 만들고 싶어서 왔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서준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과의 인연이에요. 책은 도구일 뿐이고 진짜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예요.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서점의 진짜 역할이에요. 2년이 지나고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꿈이 생겼다. 사장님, 저도 나중에 서점을 하고 싶어요. 정말? 네, 할머니처럼 글을 못 읽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서점을요. 멋진 꿈이네. 성민은 첫 장편 소설을 완성했고 유명 출판사에서 출간 제의를 받았다. 지훈과 소영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고 매주 아이와 함께 서점에 왔다. 철민은 인생 이모작 독서회를 전국적인 모임으로 키웠다. 어느 조용한 저녁, 서준은 혼자 서점에 앉아 생각했다. 40년 전에 아내와 약속했을 때는 단순히 책을 파는 서점을 생각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곳이 되었네.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들에게 좋은 책을 소개하고 책을 통해 사람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보, 우리가 꿈꾸던 서점이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서준이 아내의 사진에게 물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3년이 지나고 책이 있는 집, 사람이 자라는 곳 모델이 전국으로 퍼졌다. 박대안의 출판사는 이런 서점들을 지원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서점들이 생겨났다. 서준 사장님의 모델이 전국에 100개가 넘는 서점으로 확산되었어요. 박대안이 보고했다.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저 하나의 힘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든 결과예요. 서준이 겸손하게 답했다. 영희는 정년 퇴임 후 아예 서점에서 상주하며 아동 프로그램을 전담하게 되었다. 선생님, 오늘도 아이들이 많이 왔네요. 네, 요즘 매일 20명씩 와요. 영희의 얼굴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태어나지 못한 제 아이 대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해요. 영희는 이제 모든 아이들의 할머니가 되었다. 김할머니는 79세에 야학을 졸업했다. 할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졸업식에 서점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다. 이 나이에 졸업장을 받을 줄 몰랐네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모든 게 이 서점에서 시작됐어요. 준호는 할머니보다 더 기뻐했다. 할머니, 이제 저보다 공부 더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지도 몰라. 5년이 지난 어느 봄날, 서점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새로운 얼굴들도 많았지만 처음 사람들도 여전히 단골로 남아 있었다. 서준은 이제 75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기차게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사장님, 오늘 새로운 회원이 가입했어요. 성민이 보고했다. 이제 그는 서점의 부점장이 되어 있었다. 누가요? 5살 아이인데 할머니와 함께 왔어요. 새로운 할머니와 손자 듀오네요. 서준이 미소 지었다. 그때 민수가 카메라를 들고 나타났다. 사장님, 5주년 기념 사진 찍어요. 벌써 5년이나 됐나요? 네, 그때 서점이 문을 닫는다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모든 사람이 서점 앞에 모여서 사진을 찍었다. 5년 전과 같은 사람들이지만 모두 더 행복해 보였다. 그날 밤 서준은 5년 전 마지막 날에 받은 액자를 다시 보았다. 그리고 그 옆에는 새로운 액자들이 걸려 있었다. 새로 만난 사람들의 감사 메시지들이었다. 40년 전에 서점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책을 팔고 싶었어요. 서준이 아내의 사진에게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책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책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달이었고 서점은 그 만남이 일어나는 공간이었어요. 서준은 깨달았다. 책이 있는 집의 진정한 의미를. 그것은 단순히 책이 있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장하고 서로를 만나고 꿈을 키우는 곳이라는 것을. 감사해요, 여보.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서준이 아내의 사진에게 인사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할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다. 마이너스 동네 서점의 마지막 날 완 마이너스.